더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새도 산 그림자도 심지어 하나님까지 또 외롭다고 위로한다. 섬 사람들은 늘 즐겁기만 한 일상은 일상이 아님을 바다를 바라보며 무트로 떠나고 돌아오는 배를 바라보며 익혔을 것이다. 내내 웃기만 하던 마라도 이장님은 선착장에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기울어가는 오후의 그림자가 오랫동안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제 이용호님은 그 다음 전설의 바다에서 되살아난 섬 이어도에 가시는군요.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서남쪽 149km,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 구원의 섬, 전설의 섬, 지금은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소중한 섬. 이어도는 바닷물 속에 있는 바위섬이라고 하네요. 이어도 주변에는 산호초들이 밭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수많은 어부들을 데려간 환상의 섬이고, 소설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어도를 구원의 섬으로 생각했네요. 이제 또 가거도로 가시는군요. 대륙을 끌어안고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섬 가거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남서쪽으로 65km 지점에 있는 섬. 일제가 지어준 소흑산도라는 이름 대신 지금은 가거도라는 우리 이름을 되찾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 이 섬 외롭고 고독한 섬에도 개발붐이 이루고 있고 잘려나간 산들은 이제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고 섬 사람들은 늘 사람을 그리워하며 산다. 길에서 만난 가거도 2구 항리마을 주민들과 함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또 가거도를 보면서 무슨 시 한 편이 떠오르셨다고 하네요. 너무 멀고 험해서 오히려 바다 같지 않는 거기.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르던 섬. 쓸만한 인물들을 역정내며 유배 보내기 즐겼던 그때 높으신 분들도 이곳까지는 차마 생각 못했던 그러나 우리 한민족 무지렁이들은 가고 보이니까 가고 보이니까 또 가서 마침내 살만한 곳이라고. 조태일 선생님의 가거도라는 시이군요. 자, 이제 또 1000km의 대장정의 여정에서 이제 또 매화를 닮은 붉은 섬 홍도에 또 이제 가셨군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동경 125도 12분, 북위 34도 41분, 면적 6.47km. 거리에 있는 흑산면 홍도 매화꽃을 닮아 메가도라고 불리는 천연기념물이자 해상국립공원인 섬. 치열한 삶이 찾아드는 고즈넉한 저녁 무렵 여행객들은 바닷마을의 평화로운 야경에 매료된다. 바다는 날마다 새로운 파도와 바람을 만든다. 홍도는 그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각공원 같다. 붉은색의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절벽이 섬 주위를 돌아가며 만들어낸 절경만도 33경이다. 흑산도는 조선왕조 시대 때만 137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섬. 섬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섬의 역사와 그곳에 핀 풀과 꽃과 나무와 바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홍도는 흑산도 함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홍도 주변의 바닷속은 아름답고 신비롭다. 해저류와 풍부한 어족 자원들은 홍도의 생태계를 지키는 또 다른 파수병들이다. 홍도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길이가 불과 6km. 매번 올 때마다 거대한 미술관과 식물원을 관람 중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홍도에 자생하는 홍도 원추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참 많은 사진들을 찍으셨네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진이 많은 책들을 발간하셨다는 것도 최초이네요. 혁신적인 책 편집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또 1000km 여정 중에서 서해안 고래잡이 어부들의 옛고향 어청도에 또 가셨군요. 주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동경 126도 17분, 북위 26도 2분, 면적 1.8제곱미터. 군산시 고군산 군도에 속한 섬이면서 군산항에서 66km 해상에 떠있는 새들의 터미널, 고래잡이 업전진 기지가 있던 부자섬이다. 어청도는 고래잡이, 멸치잡이로 유명세를 떨친 섬이다. 어청도는 고래잡이가 금지되기 전까지는 동해 장생포항과 더불어 고래잡이의 천초기지로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섬이었다. 물때가 좋을 때면 많은 어선들이 찾아와 성시를 이루었다. 어청도는 이제 예전의 풍요로움과 흥청거림이 사라지고 적막함이 남아있다. 어청도는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절벽에는 해성이 고고하게 섬을 지키고 있다. 섬을 여행하는 동안 작은 무인도의 분지처럼 서 있는 소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그들의 생명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청도에는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군산에서 어청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종종 결항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원님께서는 한반도의 파수꾼 백령도에 또 이제 들리시는군요.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도, 인천에서 220km. 한반도의 파수꾼 백령도 주변에는 다양한 수산물과 어족이 풍부하다. 주민들의 소형 어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아주 평화롭다. 백령도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섬과 바위들은 크게 상관없이 아름답고 장엄하며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를 갖고 있다. 백령도는 기상의 변화가 심하고 법에 따라 선박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이른바 해상교통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북방 한계선 NLL을 둘러싼 남북의 긴장 상황이 백령도에 있군요. 서해 5도 중에 하나인 백령도. 백령도에서는 끼나리와 멸치가 많이 잡히네요. 주민들이 까나리 액젓을 많이 담가 놓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는 백령도의 아름다운 비경 가운데 하나인 두무진 선대암의 형제 바위에서 사진을 찍으셨군요. 인당수에 배 띄우고 장상권 마루에서 풍악이 울려지기를 기원하셨군요. 백령도에 많이 피어있는 꽃이 바로 자기나무 꽃이라고 하네요. 1000km의 대장정 여정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마지막 섬 본인이 태어나시고 당신이 그곳에서 이런 큰 꿈을 갖게 된 고향, 바로 내 마음의 극도 완도에 이제
도착하셨네요. 전라남도 완도군 북위 34도 15분, 동경 126도 40분, 면적 50.2km. 내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섬, 내 고향 완도. 나는 제2의 찬란한 청해진 시대의 개막을 꿈꾼다. 완도, 그곳은 늘 내 마음의 극도이다. 완도라고 중을 걸을 때마다 나에게는 동백꽃처럼 붉고 아린 기억들이 지나가는 바람 속의 공기 속에 늘 비릿하게 배어있다. 서정지 시인은 자신을 키운 것이 파랄은 바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를 키운 것은 구아리 바다일 것이다. 집을 둘러싼 동백나무 숲을 지나 길을 나섰다면 제일 먼저 나를 맞는 것도 바다였고,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와 고단한 어깨를 기대는 것도 바다였다. 바다는 내가 지쳐서 찾아갈 때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이마를 쓸어주었고, 으쓱한 마음의 어깨를 꿋꿋이 세워 돌아갈 때면 사정없이 등을 후려치곤 했다. 내겐 아버지와 어머니와 바다가 늘 동격이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늙으신 아버지와 집안일은 잠깐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이라고는 어머니. 농사일에 몰두하신 두 분은 아직도 내게 문을 두드리며 말없이 문을 열어주고, 내가 집을 나서면 또 말없이 전송을 할 뿐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고 다시 먼 곳으로 떠날 때마다 나는 두 분이 내게 하시는 소리 없는 말들을 듣는다. 조심해라. 사람도 차도 일도 몸도 말도 조심해라. 완도의 수많은 섬들이 바다들이 내게 말한다. 조심해라. 사람도 차도 일도.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던 섬소년 이영호. 그는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원에서 간 군대였었네요. 그는 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만 나는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다른 섬 사람들이 그렇듯이 섬이라는 태생적 공간을 인정한 나에게 섬이 준 선물처럼 여겨진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유학 갈 처지가 되지 않아 완도 수고에 진학하고 부산 수산대학을 간 것은 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완도 수고와 부산대학을 수산대학을 졸업하셨군요. 17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 모 일간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란 책이 출간되었다. 정계 의료계와 대기업체에 종사하는 31,800명의 소위 파워 엘리트의 학연, 혈연, 지연에 대한 점수를 계산한 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내 점수는 1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주제로 쓰면서 나를 엔티티, 연구대상이라고 부를 정도 내 주변에는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다양한 인맥들이 존재했다. 때문에 그 신문사의 책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위치에 설 수 있기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이었을까를 짐작해주는 지표 같아서 씁쓸한 심정이었다. 만일 내가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집안이 부유해서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갔더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군 배치를 받았더라면 나는 개인의 영달과 행복 추구에만 관심이 있었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완도에서 태어나 내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한편 운명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기에 내 이웃의 삶을 살피게 되었고, 누가 부여해준 듯 대의 명분과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나는 완도에서 태어나 내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한편 운명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기에 내 이웃의 삶을 살피게 되었고, 누가 부여해준 듯 대의 명분과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우리 집은 우대 및 중원탑이 있던 서망 중턱에 있었다. 나는 늘
중원탑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세상의 빈칸은 모두 바다로 메워져 있고 그 위엔 부표처럼 섬들이 떠 있었다. 바다 안에서 동백꽃이 피고 꽃도 없이 모아가는 이것 같고 부모님의 몸에 나이대를 만들었다. 우리 마을에서 군청이 가장 큰 건물이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어느 날 저 군청은 내 것이다라고 하더니 부모님께 앞으로 커서 저 군청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어린 내 눈엔 그 군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었고 그 제일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걸 갖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지 취약 통지서도 안 나왔는데 나보다 쬐끄만 애들도 다 가는 학교를 왜 나는 보내주지 않느냐며 때를 써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입학 전의 열정과 달리 나는 수업보다는 풀숲에 앉아 풀과 벌레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은 아이였다. 고학년이 된 나는 공부보다는 부모님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헤매고 다니며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가축을 기르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 자체가 놀이였고 삶이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소년 이영호. 어렸을 때 내 꿈은 새마을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나의 영웅은 박정희 대통령. 지금 생각하면 교육의 효과였겠지만 그 당시 박 대통령 우리 모두를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 원래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급속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셨다.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나는 이미 오남매를 돌보고 통솔하는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다. 쟁기질을 배우기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무렵 경운기가 등장. 그 경운기만 있으면 아버지 병도 나을 것 같고 어머니도 덜 고달플 거라고 생각. 경운기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토끼와 염소를 키우고 나무를 하러 산을 탔다. 그래도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등수나 성적에는 욕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그중 국어과목 선생님이 특정 참고서를 사도록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참고서에 시험 문제를 내더니 아예 참고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런 선생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참고서를 사지 않았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선생님께 매를 맞아야 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학생에게 참고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에 날마다 몽둥이로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기억이 난다.